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선한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정말 이 겨울철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패딩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옥장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창문에 붙일 뾱뾱이도 막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나 자동차 안전운전 관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눈만 오면요 멍멍이처럼 발발발발발 뛰어다니는데요. 하지만 막상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을 할 생각을 하면 아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관리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기껏해야 뭐 스노우 체인 요 정도 하니까. 차 있으세요? 있어요. 오케이. 예. 우리가 겨울철에 사실 뭐 스노우 체인 이런 거요.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잘 몰라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겨울철이 됐는데 자동차 안전운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그게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소홀하다 보면 사고가 당연히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셀프로 관리하는 거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도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날씨 현황의 그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이거 대처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나 그 겨울철 운전은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정말 운전 경력 15년 이상 되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 그분들도 어려워요.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와 그것에 대비하는 방법들. 자, 여러분들의 겨울철 운전 안전관리, 저희 판도사가 책임집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하는 겨울이 찾아왔다. 연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은 바로 아찔한 자동차 사고. 특히 12월은 지난 5년간의 조사 결과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빙판길 운전에 따른 대형 사고는 인명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판도사가 준비했다. 겨울철 안전운전 필수 전략부터 보다 과학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까지 겨울철 안전운전의 모든 것 판도사가 책임진다. 예상했던 대로 1년 중에 12월이 사고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말 이때는요, 12월에는 진짜 긴급 출동 서비스도 긴급하게 오지 않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예방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특히 겨울철에는 관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출발 전과 후, 그리고 주행 중, 그리고 주차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죠. 이 요즘 스마트한 시대라고 하지만 자동차만큼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스마트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No. 자동차도 충분히 스마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건데 관리는 쉽게, 그리고 사고 예방은 철저하게. 겨울철 자동차 관리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버린 요즘, 사람들을 더욱더 떨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만전의 준비를 다해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겨울철 자동차 활용법을 속속들이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자동차 운행 방법은 내게 맡겨라. 자동차 박사 이호근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겨울철 자동차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겨울철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지금 뭐 가보실까요? 그 전에 안전 운전 방법에 대한 걸 공부하기 전에 제가 장갑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관리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 전에 관리. 왜냐면은 운전자 부주의가 아니고 차량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60몇 %가 자동차나 타이어 이런 거 관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운전에 대해서 퍼펙트 하더라도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그걸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것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겨울철 자동차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점검 필수 항목은 타이어, 부동액, 배터리, 그리고 워셔액입니다. 그래서 자,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실은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게 가장 큰데 눈길에서 아주 힘들거든요. 이쪽에 보시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4계절용 타이어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파 있는 게 이제 물 배수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겨울용 윈터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아주 톱니 모양으로 많은 이렇게 홈들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블록도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은 눈을 움켜쥘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눈을 잡아주는 그립력이 좋아지고 제동력도 좋아지고요. 자동차는 이제 이 안에 카바 안에 엔진이 있고요. 엔진 주변에 워터 자켓이 있어서 얼지 않는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하고 부동액을 넣어줘. 그래서 부동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액을 넣어주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이 부동액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빙점을 측정했을 때 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식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산도로 측정을 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엔진 내부로 들어간 어떤 연료를 점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도 틀고요. 그렇죠.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처음에 시동을 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동 모터를 갖다 돌려주는 데 있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은 실은 온도가 떨어지면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보통 영하 10도까지 되면 전체의 30% 정도의 성능이 저하된다고 보고요. 영하 20도까지 되면 50%까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 지하주차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가 스키장에 가서 신나게 놀고 아침에 시동을 켜니까 시동 안 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 점검을 하고요. 천 같은 걸 이렇게 덮어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시동 켜는데 단 주의할 사항은 이게 단열재 같은 게 아닌 경우로 덮다 보고 그냥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화재 위험성도 있고요. 일부 천들이 휘날리다가 벨트 같은데 이제 얽혀들어 꼬이게 되면은 대형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동 건 후에 반드시 제거하는 요령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추운 지역에 가서는 담요 같은 걸로 덮어두고 자 그다음이 워셔액입니다. 워셔액 하면 대개 사람들이 그 여름철 장마철에 신경 쓰죠. 비 많이 올 때 계속 와이퍼액 뿌려서 닦느라고. 그런데 실제는요 겨울철에는 앞차에서 흙탕물 같은 게 많이 튀기 때문에 워셔액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일반 물을 넣어줄 경우에는 얼어가지고 이 워셔액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을 못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워셔액을 주유소에서 다 교체를 하잖아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실제 워셔액 같은 경우는요 주유소 같은 데서 무료로 큰 통에서 따라서 넣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자제하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혼합도를 좀 잘 못 맞출 경우에는 실제 이게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품을 사다가 겨울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겨울철 자동차 관리법은 계속됩니다. 쭉! 이번에는 자동차 안에 소지해야 할 필수품을 알아볼 텐데요. 눈이 왔을 때 얼어붙은 지면에서는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기 십상인데요. 이때 스노우 체인을 자동차 바퀴에 감으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는 눈길을 달릴 때 방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스터 체인은 배터리 방전 상황을 대비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 외에도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체인을 장착해야 할 때 사용하는 잭과 차량 유리에 부착된 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서리 제거용 주걱까지. 겨울철 운전 시 이 모든 물품들을 차량 안에 구비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도로가 항상 얼어있기 때문에 노면 상태를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직후 이동할 때나 커브길을 진입해야 할 경우 미리미리 감속해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데요. 교수님, 그럼 주의를 해도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가장 주의할 게요. 실제 운전자들이 미끄러지면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습니다. 빨리 쓰려고. 그쵸. 그런데 그러면은 락이 걸리면서 계속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는데 중요한 건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 있는다는 얘기는 핸들이 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핸들을 차량이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가지고 자세를 일단 차체가 회전하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나눠 밟고 길 가장자리로 차를 세우는 거예요. 올 겨울 자동차 이대로만 관리하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겠죠? 겨울철에는 작은 요소들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알아본 이 방법들로 이 작은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그 겨울철에 안전운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평소에 내 자동차에 구비해 놔야 될 것도 굉장히 많네요. 예, 뭐 이렇게 뭐 스노우 체인, 부스터 체인, 견인 로프, 뭐 잭,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제 차에는 한 개도 없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스노우 체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4가지 품목들 눈길 운전을 대비해서 꼭 챙겨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겨울철 안전운행 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평소에 제 운전 습관이랑 좀 비교를 해볼 때 제 운전 습관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좀 성급하거든요. 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아찔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만큼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그 인생도 천천히 가잖아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다 보면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헤드라이터를 켜도 정말 1m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 1m를 가지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졸음운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좀 졸음운전. 왜냐면 이게 히터를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열선도 이렇게 딱 틀어놓다 보니까 야, 여기서 뜨뜻해지고 여기 뜨뜻해지고 히터 이렇게 오는데 야, 졸음운전을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간단한 방법. 간단한 있어요? 일단 음악을 크게 틀어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흥이 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거기다 껌까지 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희한하죠. 이야, 정말 별로인 방법이네요. 네. 엉망이네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네, 운전 패턴을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가야죠. 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IT, 디지털 시스템 등 진화된 차량 안전 시스템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스마트한 안전운전의 세계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겨울철 안전운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운전자의 주의겠지만 아무리 주의를 해도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진화를 거듭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책임져 드립니다. 추운 겨울, 이렇게 운전할 때면 히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꽁꽁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찾아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바로 졸음인데요. 졸음 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졸음 운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졸음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네,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차에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둘러봐도 특별한 장치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뭘 찾을 수가 없는데 차 안에 뭐 숨겨놓으신 거 아닌가요? 네, 숨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오, 내비게이션 안에요?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을 통해 주행 차선을 모니터링해 차로 이탈 시 이를 경고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네,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앞에 있는 도로를 인지하고요. 도로상에 있는 차선을 지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졸음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주의 운전을 미리 경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연결된 이 시스템은 졸음운전이나 운전 미숙으로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를 즉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고하는데요.
카메라가 전방을 촬영해 수집된 도로 영상을 전자제어 유닛으로 보내면 유닛은 차선 이탈 위험을 감지한 순간 경보장치에 명령을 내려 모니터와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원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차량 점검 상태와 배터리 전압을 알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추위로 인한 배터리 방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비를 위한 오비디트를 통해 차량의 현재 상태를 모든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내비게이션을 화면에 보여주고요. 또한 배터리, 미션 온도 오일, 그다음에 엔진 오일 온도 등을 표현을 해줌으로써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전에 미연의 사고라든지 안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배터리 압이 떨어지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운행 중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미션 오일이나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에 특히 고속 운행 중에 엔진이 멈춰버리는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운전하기 전에 이런 이슈들을 확인을 하시고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번에는 웨어러블 센서로 예방을 해볼까요? 스페인의 한 역학 연구소에서는 운전석 시트 커버와 안전벨트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몸 상태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심박수와 호흡수의 변화를 측정해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피로도가 감지되면 곧바로 경보를 울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유럽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것만 점검해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이를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타이어의 공기압은 1개월마다 12kPa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워 쉽게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수축 현상으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이 더욱 빨리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높았을 경우는 승차감이 아주 나빠집니다. 반면에 타이어 공기압이 낮았을 때는 나쁜 점은 더 많아집니다. 가장 나쁜 점은 연비가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승차감도 나빠지고 타이어 수명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또한 사고가 날, 펑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른바 TPM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과 온도 변화를 측정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장치를 통해 연간 사망자가 124명, 부상자는 8,500명이 감소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타이어에 각 타이어마다 고유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리시버가 수치를 받아서 그걸 타이어의 운전자의 계기판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현재 타이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치로 타이어의 내구성, 승차감, 제동력 향상은 물론 연비까지 높일 수 있고요. 온실가스 또한 3.2g/km로 줄어든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시스템이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장치들. 하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야, 정말 스마트해지네요. 정말 어떤 졸음운전을 우리가 하면은 정말 어떤 차선을 딱 이탈을 할 때 경고를 하는 그런 장치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아주 새롭고 별의 별 기기들이 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은요, 자연적으로 한 달에 2~3%씩 줄어들어요. 이뿐만 아니라 계절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위험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이 위험상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개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저의 안전까지 이렇게 해결해 준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거리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데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을 파악해서 스마트 기기 하나 정도는 장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요즘 또 날씨가 어떻습니까? 영하와 영상을 정말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정말 큰 일교차 아닙니까? 이 겨울철만 되면 자동차와 운전자가 너무나도 피곤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예? 겨울철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반갑습니다. 판도걸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겨울이 되고 한파가 되면서 어떤 자동차 사고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혹시 그 학원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유난히 아이들의 그런 사고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파나 폭설, 기온 급락 등으로 도로가 결빙돼서요. 네. 차량이 많이, 특히 학원 차량이나 학교 차량이 많이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옷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네. 문틈에 내릴 때, 하차할 때 끼기도 하고, 또는 아이가 내렸을 때 미끄러지거나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그 하차 순간에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실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예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비탈길의 미끄럼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거리를 확보하고 급제동을 금지하고요. 서행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또 빙판길을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요, 그 자동차 주차장 차 밑에 눈이 소복이 쌓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유난히 그 밑에서 잘 놀아요. 그래서 주차된 차를 운전하시기 전에는 꼭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소리를 내신 다음에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 통학 차량 안전점검과 학생 운전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등하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자동차 안전관리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안전하고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홍보가 잘 되고 많이들 알려져서 엄마들이 아이를 이동시킬 때 카시트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카시트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요, 의외로 카시트를 잘못 사용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함께 보실까요? 카시트는 만 6세 미만의 아이라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신생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하지만 대부분 카시트를 차량 진행 방향으로 설치해 착용하고 있어 문제다. 1세 미만의 아이들은 후방향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 이는 머리가 무겁고 척추나 등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가 사고 시 몸이 앞으로 쏠리는 등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몸무게와 연령에 따라 카시트를 후방 전방으로 다르게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 따르면 1세 이하의 자녀는 반드시 후방 장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후방 장착이 가능한 카시트는 신생아 전용인 바구니형 카시트며 4세에서 7세는 벨트가 달려있는 전방 장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 8세에서 12세, 즉 36kg까지는 보조 시트인 아동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를 카시트에 어떻게 앉혀야 할까? 먼저 아이의 머리와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보조 시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만약 보조 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카시트라면 수건 등을 말아 아기 머리 쪽에 놓아주면 머리와 목이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 있다. 카시트는 아이의 머리부터 몸 전체가 흔들림 없이 고정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만약 아이의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카시트라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카시트, 제품 단계에 따른 약간의 체중 차이를 보이지만 대개 연령별로 신생아, 유아, 아동 등의 단계로 나눠지니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올바른 카시트 선택과 사용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보자.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아이가 7개월, 딱 7개월인데 지금 역방향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3살짜리는 이제 순방향으로.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카시트가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카시트가 없이 한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카시트가 없다면요. 성인용 안전벨트라도 장착을 하면 68%가 그 부상 비율이 줄어듭니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이거 쪼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타이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빠 모습 나오시네요. 아, 그래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장착 카시트를 졸업한 뒤에는 부스터 시트를 이용하는데요. 병수 씨 도와주세요. 7. 그걸 사용하면 77%나 부상 확률이 줄어듭니다. 77%입니다. 이걸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77%. 여러분들 각인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요. 야, 이게 진짜 겨울철 정말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떤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겨울철 자동차 사고를 가장 예방하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은요. 바로 배터리 점검입니다. 네. 배터리 점검하면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겨울철에는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히팅 장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배터리의 부하가 증가돼서 그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사실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적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방전이 됐을 때, 시동 안 걸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회사 불러야죠, 뭐. 그렇죠. 여기 점프선으로 띵. 그렇죠. 맞아요. 근데 보험회사 부르기 전에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그런 상태를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표면에요. 지시등을 수시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녹색, 초록색으로 가 있으면 안전하다. 이게 검은색으로 돼 있으면은 뭔가 전해액을 충전해야 된다. 그래서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겨울철에 자동차 안에 운전하러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떨려요. 정말 한기가 느껴지는 그 공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싫은데요. 겨울철에 자동차 온도 빠르게 올리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보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주말이나 방학 때 활동을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아이 보호한다고 미리부터 히터를 한 30분부터 틀어놓습니다. 네,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계기판의 엔진 온도계 바늘을 살펴보시고요. 그게 4분의 1 이상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그때 히터를 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히터를 급하게 틀면요, 그 엔진으로 가야 될 열이 바깥으로 새 나가서 더 금방 따뜻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아주 좋은 정보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중요한 또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히터를 딱 틀었어요. 히터를 틀었는데 달콤한 냄새가 쫙 난다. 느끼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 그거는 어떤 부동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에어컨 필터 있잖아요. 요게 난방 필터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렇게 같이 사용이 되는데 차 안을 그래서 쾌적하게 유지하려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1만 킬로 뛰잖아요. 그때마다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어떤 타이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눈이 쌓이니까 타이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타이어가 마모되면요, 이렇게 눈밭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신발보다 싼 타이어를 가서 타이어를 빨리 갈아야죠. 그렇죠. 타이어 교체 비용 비싸다고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시는 분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폭설이 내릴 때는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게 좋은데요. 이걸 언제 장착하나 어떻게 하시나 걱정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원터치형 체인이 나왔고요. 또 걱정 마세요. 스프레이형 체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좋네요. 그러면은 그 차량 앞에, 차 앞에 그 와이퍼 눈에 얼어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퍼? 그때 저 이런 분 봤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얼른 뜨거운 물이 최고예요. 나도 뜨거운 물 부었어요. 다시 얼어버려요.
맞아요. 다시 얼죠. 맞아요. 그리고 유리가 그렇게 안전한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 물체가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눈 제거 주걱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네. 이렇게 해서 파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제 히터를 틀어서 이렇게 녹이는 게 좋죠. 뭐 이게 여러 제품을 홍보를 많이 하시네요, 오늘. 유난히. 겨울철 자동차 관리 업체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팁이 많은데요. 특히 또 겨울철에는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별 씨가 소개해 준 것처럼 이렇게 야간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있는 부분을 동쪽에 두면 해가 뜨면서 그 태양열이 전달이 돼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그 겨울이 되면은 보일러 올까봐 천 같은 거,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의 엔진 부분도 그런 물건이나 또는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줘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야, 근데 이제 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차량 운행을 했어요. 차량 운행을 했는데 세차를 하지 않았어요. 세차를 하지 않으면 차량이 부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게? 그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요, 하얀 가루 뿌리죠. 네.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네. 염화칼슘은요, 그 눈에 녹으면서 그러니까 용의 열을 발생해요. 그래서 네. 눈을 더 녹이고 또 어는 점을 낮게 해서 보통 눈을 잘 안 얼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용이 되면 이렇게 아스팔트를 움푹 파이게도 하고요, 가로수들을 다 죽게도 만듭니다. 굉장히 독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동차 바퀴나 그 자동차 밑면에 튀겼을 때 제대로 닦지 않으면 자동차가 부식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물살 있죠. 호수의 물살, 강한 물살로 이렇게 막 물을 뿌려서 꼭 자동차 하단이나 바퀴 부분을 꼭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면허증도 없으신데, 야, 어디 뭐 공업사에서 나오신 마냥 정말 잘 공부를 해주셔서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안전에 관한 부분만. 야, 예, 오늘 뭐 겨울철 차량 운전 뭐 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예. 자, 온도가 낮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은요, 평소보다 차량 사고 발생률이 약 60%, 예, 도와주세요. 60%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특히나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로가 얼었을 때 강하게 구동을 하면요, 차량이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2단으로 딱 놓고 서서히 출발을 하고요, 눈길에서는 앞차의 또 바퀴 자국을 이렇게 잘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요령일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 고가도로나 다리는요, 일반 도로보다 더 잘 얼 수 있기 때문에 서행 운전을 하시고요, 차간 거리를 또 확실하게 유지를 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있어요. 좋아요. 네. 겨울에는요, 방학도 있고 연말 휴가도 있고 이렇게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거리 운전들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면. 맞아요. 야간 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중요한 게 시야 확보인 것 같아요. 최상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창문, 그리고 백미러, 헤드라이트, 그리고 브레이크 등에 묻어있는 이 그 눈과 얼음, 제거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얼음이나 눈이 녹으면요, 창에 서리가 낄 수 있기 때문에요, 신발에 얼음이나 눈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공기순환 스위치를 오프에 맞춰놓거나요, 또 몇 분간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 습기를 제거하고 서리 끼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낮에도 시야가 흐린 날은 밝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라이트를 켜는 게 좋고요. 또 여행 패션의 완성이 이제 선글라스잖아요. 또 착용을 하면 이제 시야가 나빠도 그 지형과 노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태양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사실. 예, 자동차 한 대 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목숨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제 겨울철 그 사고 발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나? 후방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예방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한순간이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게 우선 시트 베개예요. 위치를 잘 조절하면요. 목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딱 해.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의 뒷부분에 무거운 것을 싣거나 무게를 주면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가 급속도로 가지 않고 잘 멈추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 난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살짝 부딪혀도, 이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그거 하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땡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앞에 탄 사람이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땡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래요. 그뿐만 아니라요. 또 여성 운전자들은 굽 신은 그 신발로 그대로 굽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하겠네요. 네, 편안한 운동화나 슬리퍼 운전 전용으로 놔두면 아주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놔두고 하거든요. 좋은 아주 그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돌발 상황이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야외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만이 아는 그 차량 관리 노하우라든가 이 겨울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제 상황이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예전에 스키장에 갔었어요. 근데 스키를 차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차 키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뻑뻑 요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돌렸어요. 그 당시. 돌렸어요. 돌렸어요. 돌렸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라이터 있죠? 간단하다고요? 예, 라이터로 차키를 이렇게 가열하면. 너무 쉽다. 예. 가열한 다음에, 그리고 몇 번 키홀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뾱뾱이 안에도 쓱 하고 열립니다. 차가. 요즘에 워낙 캠핑이 인기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좀 해보고 싶고 저희도 이렇게 추운데 캠핑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추운데 너무 지금. 네, 근데 이게 따뜻해요. 따뜻하게 입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갑자기 내리는 폭설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여행을 할 때는요, 차량에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담요, 여분의 옷, 장갑, 초화성냥, 먹을거리와 물, 회중전 등 점퍼 케이블, 작은 삽신들터리, 모래주머니, 응급처치 도구까지. 그걸 다 넣어요, 차에? 예. 이게 뭐 많아 보여도 그냥 요만한 상자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넣고 그 비상상자처럼 이렇게 차 안쪽에다 넣으면요, 위급할 때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 이런 말 못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이제 긴급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긴급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의 노하우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일단은 긴급 출동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요. 그래서 뭐 견인 서비스가 된다든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상급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타이어가 갑자기 뭐 빵꾸가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네. 빵꾸가 뭡니까? 과학, 사이언스 MC가. 아니요, 펑크. 펑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단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용 한도가 1년에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저 들어봤는데 이용 한도는 금시초문인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연간 이용 한도가요, 뭐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5, 6회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 이 횟수를 다 채우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비용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요. 아무 때나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런 경우에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보면은 많이 떨리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제 생각에는 미리 좀 점검을 좀 하셔서 그렇죠. 긴급 출동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한 생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5회까지는 그 무료니까 5회 정도 이용을 하는 것도 아까 진짜 아깝잖아요. 야, 올해는 내가 2번밖에 안 썼는데 어쨌건 다 쓰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사들의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 계획이 있을 때는요. 보험사 무상점검 서비스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12월에서 1월까지 2달 동안 그 겨울철 한파, 폭설 대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 대상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타이어 공기압, 부동액 등 이런 것들인데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제휴한 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S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우면 내가 어디 보험회사에 가입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1년마다 보험회사를 바꾸고 계속 쭉 가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지금 바로 TV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디 보험에 들었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당황스러운. 저도 진짜 헷갈린 적이 있어요. 네. 운전, 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2천만 시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운전에 대해 어떻게 속설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속설 중에는 주행에 관한 거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새 차 사면 뭔가 엔진을 길들여야 된다. 새 신발 신듯이 맞아. 뒷굽 다치지 않게끔 엔진을 막 길들여야 된다고 해서 아주 초고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있어요. 달려줘야 한번 좀 쫙 한번 땡겨줘야, 그죠? 그렇죠. 네. 여성 운전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금시초문인데 뭐 길을 들여줘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밟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야, 만약에 그래야 되면 그러니까요. 요거 우리가 네. 지금 알쏭달쏭하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알아봐야죠. 바로 알아봐야죠. 어떻게? 화면을 통해 알아볼게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들이 완전하게 매끈하게 이제 좀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차를 구매한 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km 정도 운행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시속 100km를 넘지 않도록 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같은 걸 한번 교체해줘서 쇳가루가 다 빠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120, 30으로 쭉 한번 빼주는 이런 운전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많이 착각을 했었어요. 그죠? 네. 새 차의 경우에는 고속 주행을 삼가해야 된다는 사실 운전자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 운전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될 상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안전벨트는 꼭 매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임산부들은 배가 나오니까 안전벨트를 꽉 매면 그게 충격을 줘서 좀 불편하지 않나 해서 안 매시는 경향이 있는데 안 됩니다. 임산부도요, 출산 직전까지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합니다. 야, 그래요. 꼭 사용을 해야겠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도 임산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인형을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이게 좀 애매하니까 또 매는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이런 게. 예, 임산부들을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산부 안전벨트 착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어깨에서부터 사선으로 착용을 하는데요. 보통 허리에 매잖아요. 허리가 아니라 배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해서 허벅지 측면에 걸쳐지게 하는 겁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고가 나면 엄마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이렇게 손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이가 산소 부족으로 거의 다 대부분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안전벨트, 생명벨트 꼭 매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사실 임산부든 아이든 노약자든 남자든 여자든 F1 포뮬러 운전자든 뭐 초보 운전자든 안전벨트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추위에는요, 사람의 건강에도 이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동차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고 위험이 많은 계절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건강도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